안녕하세요. 치과 기공학개론 배은정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2부 구강계 기관에서 제4장 정상교합과 부정교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이란 무엇일까요? 치아가 집단적으로 이루는 치열 상태, 그리고 저작, 발음, 심미 기능을 유지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쇄되는 과정의 행위 또는 폐쇄된 상태. 폐쇄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요, 위턱과 아래턱이 서로 맞물려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상악과 하악 치아가 접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하악골이 폐쇄되어 정지되어 있거나 여러 하악골 운동을 하는 과정. 즉,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즉 치아랑 치아를 맞붙여가지고 앙 다물고 있는 이 상태도 우리가 교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입을 열면서 움직이는 이 행동도 우리가 교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즉, 입이 다물어지는 이 과정도 교합,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도 교합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교합이란 무엇일까요? 부정교합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맞물림의 상태가 정상의 위치를 벗어난 상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치가 안 맞는 것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그 다음에 뭐 저작 발음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을 부정교합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정교합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치아가 맹출하면서 뭐 구개가 좁은데 치아가 크다든지 그래서 이제 비껴나가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 포함해서 유전적으로 즉 선천적으로 타고나길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구승구개열 같은 선천적 이런 장애 문제 외에도 환경적인 영향, 좋지 않은 습관,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 우식증 이런 것들도 바로 부정교합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별로는요, 이제 치안 교환 시기, 즉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고요. 이제 영구치열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때 급격히 증가를 하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치아가 고르게 자랐어요.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적절한 치아 크기가 내 구강에 맞게끔 적절한 치아 크기 사이즈가 되게 잘 났는데 문제는 사춘기 이후 때는 어떤 치아가 맹출하죠? 바로 사랑니, 즉 제3대 거치가 맹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8살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랑니가 맹출이 되는데, 사랑니가 맹출이 되면서 이제 가지런히 잘 자리 잡고 있던 치아들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이 약한 주로 이제 앞니들이 앞에 있는 전치부들은 아무래도 구치부들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힘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앞니들이 많이 뒤틀리는 이런 이제 부정교합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언제? 사춘기 때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천적인 부정교합의 원인은 무엇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부정교합은요, 예방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부정교합으로 태어날 것이다, 혹은 태어나자마자 부정교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교정을 한다 한들 완벽하게 개선하는 것 또한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선천적인 부정교합의 요인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치아 크기와 턱 크기의 부조화. 턱의 크기는 작은데 치아가 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치아는 나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서로 막 밀치면서 치아랑 치아가 부딪히면서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가지런한 아치형, 즉 U자 형태로 가지런하게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맞물리면서 나오는 그런 맹출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부정교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비뚤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총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로 치아의 턱의 공간은 넉넉해요. 이 사람은 타고나게 앞골이 크게 태어났어. 근데 치아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치아와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이런 치간 이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두 개 다 안 좋겠죠. 근데 그 중에서 두 개 중에서 그나마 굳이 안 좋은 걸 꼽으라면 사실 총생에 조금 더 문제가 있겠죠. 왜냐 음식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치간 이개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물이 숭 들어오긴 하지만 또 숭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 사이에 붙어 있을 때 생기는 이런 우식증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발생이 적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 분들이 많이 그러셨죠. 그래서 이와 이 사이가 벌어지면 뭐 복 나간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실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심미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치간 이개 같은 경우에는 치아 사이를 붙이는 이러한 교정을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제 턱의 크기에 비해 이제 치아 사이즈에 따라서 공간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총생과 오히려 반대로 공간은 충분하지만 치아 크기가 적으면서 나타나는 이제 치간 이개 현상, 이렇게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래 위턱의 크기와 형태의 부조화인데요. 아래턱과 위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유사한 크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래턱이 너무 작다든지, 혹은 아래턱이 너무 크다든지, 혹은 아래턱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주걱턱이라든지, 혹은 턱이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골격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골격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치아가 맹출이 돼서 자리 잡을 때도 그 위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교정하거나 요즘에는 그런 뭐 양악이라든지 이런 턱에 대한 수술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좀 아무래도 수술 범위가 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야겠죠. 다음으로는 치아 수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치아의 개수는요, 성인 같은 경우 이제 사랑니를 제외하고는 8개씩 상하 16개, 그 다음에 좌우까지 하면 32개가 보통 사랑니를 제외한 정상적인 치아 개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가 더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가 덜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칙절치 혹은 소구치 이런 치아들에서 그 빈도수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과잉치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제거를 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과잉치가 나타났다 하면은 이런 치아들은 이제 발치를 해서 이제 나머지 치아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고요. 결손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치아들과 같이 이제 조화롭게 뭐 수복물을 해서 보충을 해줘도 되고, 뭐 만약에 여기 부위가 결손 부위가 좀 크다라고 하면은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고려를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다음으로는 상하골 골격의 발육 이상인데요. 치궁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요. 에드워드 하틀리 앵글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클래스 1, 2, 3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1에 해당하는 1급 부정교합을 보시면은요, 대구치 간의 관계는 정상이래요. 즉, 대구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1대구치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상하과 하하에 해당하는 이제 가장 큰 어금니인 제1대구치 간의 그 관계는 서로 정상이지만 치아의 위치나 이상 혹은 이 치아 위치가 안 맞거나 치아가 회전됐거나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교합선이 바르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1급 부정교합이다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2에 해당하는 2급 부정교합은요, 하악 대구치가 상악 대구치에 비해서 원심 쪽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의 뜻은요, 아래턱이 위턱에 비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즉 위턱이 조금 더 돌출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표현을 하자면. 반대로 클래스 3에 해당하는 3급 부정교합은 어떤 거냐? 하악 대구치가 상악 대구치에 비해서 근심 쪽에 위치하는 경우, 즉 좀 더 앞쪽으로 튀어나간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급 부정교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래턱이 위턱에 비해서 앞으로 좀 튀어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상악이 하악을 덮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피게한다라고 하는데
상하기 하악을 덮는 형태로 있는 게 정상교합인데 요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아래턱이 윗턱을 오히려 반대로 감는 경우가, 즉 아래턱이 이렇게 돌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현대 사회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정상교합이다라고 하는 비율은 매우 적겠죠. 왜냐? 대구치 간의 관계는 정상이더라도 내 정중선, 교합선 자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 또한 부정교합으로 우리가 범죄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의 뭐 정상교합을 갖는 사람들은 교정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합인 사람은 이렇게 대구치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치아들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반면 1급 부정교합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구치 간의 관계는 정상일지라도 다른 치아에서 치열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급 부정교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급 부정교합은 하악 대구치가 상악에 비해서 뒤로, 즉 원심으로 좀 이동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악이 하악을 피게하고는 있지만 이게 과하게 피게하거나 조금 더 돌출되어서 피게하는 경우가 2급 부정교합에 해당이 되고요. 3급 부정교합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2급과는. 그래서 하악 대구치가 상악에 비해서 조금 더 근심, 쪽 앞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턱 자체가 좀 돌출되면서 하악이 상악을 피게 하거나 하악이 훨씬 더 상악보다 돌출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부정교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몇 가지 부정교합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사진으로 보면은요. 1급 부정교합, 지금 대구치 간의 관계는 정상으로 보이죠. 잘은 안 보이지만, 하지만 다른 치아들이 굉장히 많이 삐뚤게 나와 있죠. 거의 이제 총상에 가깝게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치아들도 있고, 정확하게 이제 치아의 장축을 지키지 않아서 나와 있는 치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1급 부정교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급 부정교합은 이제 상악이 더 돌출돼 보이는, 즉 하악의 대구치가 기준이 되는 치아가 조금 더 원심에 있는 경우, 3급은 반대로 하악 대구치가 근심에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1, 2, 3급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런 에드워드 하틀리 앵글에 의한 1, 2, 3급 분류 외에도 개방교합, 그 다음에 과계교합도 우리가 부정교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교합이라고 하면은요, 구치부, 하악, 대구치는 서로 다 교합이 되는데 전치부에 있는 치아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열린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냉면을 잘 못 먹습니다. 이 앞니로 끊어야 되는데 이 앞니가 끊는 절단의 역할을 그 기능을 좀 잘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겠죠. 과계교합은요, 우리가 상악이 하악을 피게를 하는데 그때 상악 그 전치부 중절치가 하악 중절치를 한 3분의 1 정도를 피게하는 게 보통 정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감싸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과계교합 이 사진을 보면은 거의 하악 치아가 전치부가 거의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벗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과계교합이다라고 하면서 이것 역시 부정교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부정교합에는요, 이제 기형도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순구계열에 해당이 되는데요. 입술만 찢어지는 걸 우리가 구순열이라고 하고요. 입 천장까지 찢어지는 거를 이제 구계열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개가 다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면 그거는 구순구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외에도 만약에 좀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우리 특히 어린아이들 이제 손 빠는 습관 있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손 빠는 습관을 계속 들이게 되면은 유치가 이렇게 들리는, 그러면서 부정교합, 과계교합이 되겠죠. 이러한 개방교합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천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후천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초기에 우리가 이런 것을 예방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정상교합으로 충분히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아의 맹출 이상,
치아가 맹출하는 경로에 어떤 장애가 있을 경우에 제 위치에 나오지 못함. 대표적인 요인으로 유치의 만기 잔존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유치가, 즉 아이 때 나왔던 그 치아가 빠져야지만 영구치가 다시 맹출이 되는데 개 중에 이 유치가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유치를 영구치처럼 또 쓰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유치를 계속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영구치가 나오지 못하니까 영구치는 당연히 나오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위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유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합이 이제 이루지 못하는 부정교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아있는 유치를 제거해주면, 이렇게 빼주면, 발치를 해주면은 큰 문제는 없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유치가 너무 빨리 빠지는 유치 조기 상실이 있습니다. 이 유치는요, 나오고서 나중에 빠지는 그 과정에서 밑에 있는 영구치가 올라올 수 있게 길을 안내해 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영구치 맹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유치가 너무 빨리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영구치는 유치를 따라 나가야 되는데 이미 유치가 빠져버리고 없기 때문에 나갈 길을 못 찾겠죠. 그러다 보면은 영구치가 약간 엄한데 정상적인 위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은 벗어난 위치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좀 방법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예방보다는 만약 유치가 빨리 빠졌다라고 하면은 유치에 있었던 그 공간을 좀 이렇게 보장해주는 이런 장치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유년기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손을 빤다든지 혀를 내미는 등의 좋지 않은 습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속적으로 잇몸이나 뼈에 압력을 가하면서 뼈를 변형시키기도 하고요, 치아의 위치도 바뀌는 이런 부정교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 빠는 습관이 좀 오래 간다 싶으면은요, 이렇게 입이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 아이들 치아, 즉 유치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완벽하게 자리 잡거나 완벽하게 단단하게 성인 치아처럼 고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한 무언가의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치아 형태가 많이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 손 빠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심할 때 하기도 하고, 좀 불안할 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재밌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좀 습관을 바꿔주는 노력을 해야겠죠. 다음으로는 외상에 의한 턱뼈 손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비율적으로 머리의 크기나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고 크거든요. 그리고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다가는 이제 무게중심이 잘 안 맞을 경우 이제 넘어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넘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치아가 어딘가에 부딪힌다든지 충격을 받게 되면은 치아가 깨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함몰된 치아를 다시 빼준다든지 뭔가에 처치를 해줘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미 뿌리 쪽에도 충격을 한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뿌리랑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라든지 신경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외상에 의해서 치아가 손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영구치가 나오기 전이라면은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긴 하지만 영구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처치가 들어가줘야겠죠. 그 외에도 머리라든지 턱, 혀의 위치에 따라서도 치아의 배열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호흡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비염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구호흡이 뭐 입으로 숨을 쉰다고 해서 입이 튀어나오겠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망상적이라고 좀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구호흡을 하게 되면은 입이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사진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쌍둥이 자매예요. 쌍둥이 자매인데, 똑같이 생긴 쌍둥이죠.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코로 숨을 쉬었고, 한 사람은 입으로 숨을 쉬었을 때, 이런 구강 구조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봤을 때 확연하게 티가 나죠. 입으로 숨을 쉬었던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 숨 쉬었던 다른 자매에 비해서 이렇게 입이 좀 튀어나와 보이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입으로 숨을 쉰다 혹은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라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습관을 들여보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종교합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천적인 부정교합의 예방법인데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비정상적인 교합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선천적인 부정교합은 예방도 어렵고 이제 치료를 했다 한들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유전적인 부정교합일 경우에는 이제 장애를 방지하고자, 그러니까 치아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적인 장애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치아나 악골에 물리적인 교정력을 좀 가해준다라는 거죠. 교정 장치를 하든, 뭐 부처를 하든, 혹은 이제 이런 위치를 변화시켜서 정상적인 교합 상태로 최대한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때에 따라서 이런 치아나 앞골이 유지되도록 보정장치, 리테이너를 장착을 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부정교합은요, 가능하면 조금 빠르게 이런 부정교합이 예견됨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개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외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원인은 확실하게 있잖아요. 하지만 뭐 이런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최대한 그 상태 증상에 맞게끔 이제 부정교합을 치료해 주는 게 정상교합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교합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치 조기 상실에 의한 부정교합 예방법. 앞서서 유치가 원래 빠져야 되는 시기보다 일찍 빠졌을 경우 영구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잘 못 찾아서 아무 데나 나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부정교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가 조기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 가장 좋겠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요. 유치가 만약에 빨리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첫 번째가 영구치가 이제 나오는 길을 잘 못 찾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 유치가 빠진 자리를 그 양옆에 있는 치아들이 메꾸려고 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옆에 치아들이 점점 서로 붙게 되면은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더 없어지겠죠. 길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영구치가 나오더라도 그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총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치가 만약에 조기 탈락됐다라고 하면은 원래 그 유치가 있던 그 공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아래 사진과 같이 간격 유지 장치나 공간 확보 장치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유치가 빠져야 되는 시기에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 있으면서 영구치가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급적 뭐 발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뭐 필요할 경우에는 앞에 나왔던 사진처럼 간격 유지 장치라든지 공간 확보 장치를 장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량 악습관에 의한 부정교합 예방법으로는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빠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손가락 빠는 습관을 무조건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손을 빠는 경우가 젖을 뗐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림을 가지면서 손가락을 빠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심심해서 혹은 재밌어서 이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동을 못하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분석해가면서 같이 이 악습관을 제거해주는 게 좋고요. 손가락 빠는 습관을 막기 위해서 왼쪽 사진처럼 손가락에 이런 캡을 씌워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을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손가락에 고추장을 발라놓는다든지 이제 간장, 식초 이런 것들을 발라놔서 아이들이 이 맛을 느끼고 아 손가락 빠는 행동을 하니까 뭔가 기분이 별로네 라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좀 적용시켰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호흡하는 사람들,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입을 다물고 잘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을 이렇게 장착하고 수면을 취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악골 손상에 의한 부정교합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악골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 손상되는 원인 자체가 치아가 아니라 우리 뭐 턱뼈, 뭐 하악이 됐든 사악이 됐든 이런 턱뼈 자체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거의 수술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져야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다음에 어른보다 이 뼈 자체가 조금 약하게 무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현상, 외상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외부 활동을 한다 혹은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운동을 한다, 뭐 자전거를 탄다라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은 헬멧이라든지 보호구 착용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량 보철물 장착으로 인한 부정교합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이런 불량 보철물을 장착하지 않고 혹여나 불량 보철물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다시 정상적인 보철물로 변경해 주셔야겠죠. 자, 앞서서 부정교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부정교합을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정교합을 치료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이제 교정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치아나 악골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비정상적인 치아 위치를 정상으로 교정하기도 하고요. 치아 위치를 개선하면서 심미적으로, 그 다음에 뭐 발음이라든지 저작이라든지 그런 기능적인 부분 역시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악 그 관계를 개선하면서 아간면 기능도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강병의 예방 및 구강 조직의 건강 증진 효과도 우리가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부정교합, 정상교합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치열 상태도 한번 내 치열 상태가 부정교합인지 정상교합인지 부정교합이라고 하면 어떤 부정교합인지 한번 꼭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자, 13주차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궁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이 되며 에드워드 하틀리 앵글이 분류한 부정교합의 종류와 그 특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위의 정답을 파일로 저장해서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하세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